한 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4월 16일 1호 경마 유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편성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강민이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배당도 짭짤해요. 특히 이 부산 중계 경주에서 나름 짭짤한 배당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중계 경주도 신경 바짝 써서 제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승부처는 5경주 갑니다. 전반부 5경주가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7경주, 7경주 재미있습니다. 대가리 세워놓고 후착을 찍어먹는 경주. 8경주도 강민의 관리마필 출전하고 있죠. 짭짤한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 중고배당 막건까지 강하게 노리는 레이스가 되겠고, 또 마지막 11경주가 쉽게 끝나는 저배당 레이스가 아닙니다. 터지면 또 마지막 경주에서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호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5경주와 7경주, 8경주, 11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 11경주를 승부경주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4월 16일 일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3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신돌격, 1번마 미래등불, 7번마 다이스킹, 5번마 히비키, 8번마 갈색총알,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설 마필이 4번마 신돌격인데요.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 이거는 액면 그대로를 인정하고 공략합니다. 2월 24일 날 주행심사 때 워낙 여유가 많았는데 그때 합격 유보가 됐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월 12일 경주 데뷔전에서 강민이 강대가리로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초반에 선행을 나섰다가 결승선에서 죽을 듯 하면서 끝걸음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번마 신돌격은 상당한 근성을 보여줬던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실전 경험을 마쳤기 때문에 4번마 신돌격은 여기서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4번마 신돌격은 인정을 하고 후착을 찾는데요. 1번마 미래등불이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도 정말 열심히 타고 깨진 게 그게 전부거든요. 결승선에서는 힘이 부족하면서 내측으로 좀 기대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번마 미래등불이 몰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여전하고요. 그래서 1번마 미래등불을 깜빡이로 가져가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상황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외곽의 7번마 다이스킹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 강민이 대가리로 놓고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압축 막건을 적중을 했는데요. 그 전에 2월 18일 경주를 보면은 3차까지 오기는 했습니다만 은근히 끈기를 보였기 때문에 직전에 줄어든 경주거리에서는 놓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열심히 타고 2착에 머물렀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7번마 다이스킹은 뭐 크게 능력을 지닌 마필로 평가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1000m 경주 거리고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여기서 또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요. 5번마 히비키, 5번마 히비키가 주행심사 때 내용이 좋습니다. 2월 10일이죠. 2월 10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요. 스타트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냥 붙들고 내주고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한 4위권 선입전개를 풀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 동작이 없어요. 그냥 붙들고만 들어가면서 상당히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였고, 작년 7월 달 첫 번째 주행심사 때도 좋은 주파 기록으로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작년 가을에 외부 휴양을 다녀오면서
2월 10일 날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 때 걸음이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버마 히비키는 데뷔전부터 바로 실전 막건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히비키 하니까 이 마명이 일본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그 위스키를 히비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바마 히비키의 마주가 요시다 테루야네요. 일본인 마주네요. 어쨌거나 오바마 히비키는 데뷔전부터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마 신돌격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에서 1번마 미래동뿔이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은 조심하자는 겁니다. 오히려 5번마 히비키를 좀 더 강하게 노리면서 기본 막건은 4번, 5번으로 갑니다. 4번, 5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월 16일 일요일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 편성입니다. 당일 인기마는 4번마 나먼킨, 7번마 카이저킨, 6번마 루비벌킨, 그리고 9번마 스마트 지프나 또 1번마 스카이시티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마필이 4번마 나먼킨인데요. 자, 이거는 인정하고 공략합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인기 7위였을 때도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2월 3일날 주행심사 때 보니까요, 이 대하시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한 3위권 쫓아가면서 모래를 맞는데 모래에 대한 반응이 나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전 즉시 가능한 전력이다라고 보고 데뷔전부터 노렸던 마필인데 데뷔전에서는 의외로 선행을 뽑아 나섰어요. 그러면서 끝걸음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나먼키는 여기서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고 또 선행이 아니라도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행심사 때 모래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4번은 나먼키는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해 줄 수 있는 충마다. 4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자, 문제는 후착권에서 깜빡이로 팔리는 7번마 카이저킨, 이거는 믿을 수가 없죠. 12월 24일 경주에서 그때 초반 전개가 밀리면서 바닥을 쓸었고 2월 5일 경주도 게이트 이탈 속도는 굉장히 빨랐거든요. 근데 코너를 돌면서 선행을 뺏기니까 역시 무기력하게 깨졌고 직전 경주도 초반에 게이트 이탈 속도는 빨랐는데 중속이 밀리니까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필들은 이탈 속도는 빠르지만은 중속이 밀리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를 일단은 잘 뽑아야 돼요. 근데 오늘은 7번 게이트다. 또 깜빡이로 팔린다. 못 믿죠. 부담 주행도 2.5kg 늘어난 조건입니다. 이런 마필은 인기 막 깜빡이로 공략할 생각이 없고요. 오히려 6번마 루비벌킨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나먼킨과 같이 뛰면서 나름 열심히 타고 깨졌습니다만은 사실 착차는 크지 않았어요. 뭐 2차권에서 뭉쳐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 9번마 스마트 지프가 1월 20일 경주에서 주행심사 때 거의 뭐 채찍을 두들기면서 실전처럼 그렇게 통과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뷔전에서는 그냥 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대하시로 선두권 외곽까지 딱 붙여놓더라고요. 약간 좀 삐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막건은 4번마 나먼키는 인정을 하고 가는데요. 7번마 카이저키는 깜빡이로 팔려도 세게 읽어주기가 조심스럽다. 오히려 6번마 루비벌킨이나 9번마 스마트 지프를 좀 더 강하게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 놓고 6번, 9번, 4 놓고 6번, 9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월 16일 일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8번마 베스트10, 1번마 승리의 여왕, 7번마 와와 여장부, 9번마 개천의 용, 3번마 럭셔리 해피,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8번마 베스트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12월 25일 경주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2월 4일 경주는 인기마로 팔렸어도 꺾었죠. 안 된다. 시원하게 꺾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안쪽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10.8배, 여러 구멍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딱 두 방으로 압축 승부 막건 10.8배를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다시 외곽 게이트를 배정을 받은 거예요. 직전 경주는 안쪽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강민이 무조건 강하게 읽어줬습니다만은 오늘은 또다시 외곽 게이트다. 김윤근 기수라서 인기 1위로 팔리겠습니다만은 늘어난 부담 중량도 사실 직전보다 넉넉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직전에 여유있게 2착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은 상대들이 또 너무 약했잖아요. 그래서 8번마 베스텐이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히려 안쪽에는 1번마 승리의 여왕이라는 마필을 주목합니다. 2월 11일 경주에서 결승선에서 마지막 뚝심이 상당히 날카롭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 실점 막건으로 노려서 8.3배, 이것도 역시 두 방으로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는데 대하시를 살리면서 선행을 뽑아 나섰어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버티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2월 11일 날은 결승선에서 뚝심을 보였고 직전 경주는 기습 선행을 나서면서 어쨌거나 버텨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더 뜁니다. 경주거리가 늘어났으면 조금 조심스럽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동일거리 1000m고 또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1번마 승리의 여왕, 1번마 승리의 여왕은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보셔야 됩니다. 3번마 럭셔리 해피가 문성 기수 안장에서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 텐데 최근 경주를 보면 정말 열심히 타고 깨졌는데 오늘 뭐 편성상 인기마로 좀 둔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요. 7번마 와와 여장부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마지막 경합에서 아쉽게 밀리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좀 기본 자질은 센 놈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승선에서 막 내추를 기대면서 뭔가 좀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배팅권에는 가져가야죠. 자,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세워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8번마 베센도 물론 아예 안 된다고 꺾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게이트 조건이 직전보다 훨씬 좋아지지 못했다. 그래서 1번마 승리의 여왕, 1번 승리의 여왕을 놓고 기본 막고는 7번마 와와 여장부와 8번마 베스텐 1놓고 7번 8번 1놓고 7번 8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월 16일 일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 편성입니다. 인기 마필들과 복병 마필들의 능력 편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레이스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런 경주는 조심스러워요. 배당이 터지면 이런 경주에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좀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 당일 배당권에 인기 많은 2번마 리치 여장군, 5번마 소아라 천지, 6번마 호크데이 그리고 3번마 라운메이커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1번마 리치 여장군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데뷔전부터 5.4배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는데요. 자, 오늘은 9주 만에 출전 주기가 길어졌고 또 부담 중량도 늘었고 승군전을 치르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도 강민이 이 마필을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모래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지금 데뷔전에서도 모래를 맞지 않았고 주행심사 때도 모래를 맞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필들은 모래를 실전에서 모래를 맞았을 때 어떻게 뛸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2번은 리치 여장군이 배당판에 올버리로 팔리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 5번만 소아라 천지가 승군전을 치르는데요. 이거는 뭐 기본 바탕이 센 놈이다라고 강민 직전 경주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대가리로 묻지마 대가리로 놓고 29.2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을 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요. 자, 오늘도 안말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도 안말 경주를 뛴 거고 오늘도 안말 경주인데 그런데 편성 자체가 직전 경주는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전개가 잘 풀렸던 부분도 없지 않았고요. 물론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만은 오늘은 안쪽에 2번마 리치 여장군이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느냐가 또 전개 상황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죠. 6번마 호크데이가 1월 7일 경주에서 윤영민 기수가 덜 팔리니까 그냥 쏴버렸는데 선행을 쏘고 그냥 버텼는데 최근 경주를 보면은 선행 선입이 다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인기마 중에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6번마 호크데이다 라고 판단됩니다만은 자, 이 마필도 역시 충마를 놓고 들어가기는 적극적으로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된다는 전개 상황에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팔리는 인기 마필들 외에도
저 고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이 여러 마리 보이는데요.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마필이 9번마 로열 정상입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5월 달이었어요. 그 강호천년이라는 마필을 타고 박태준 기수가 2000승을 했을 때에 그때 이 로열 정상이라는 마필이 그 스타트 나면서 고글을 머리 위에 쓰고 그렇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모래를 맞으니까 모래를 안 맞으려고 고개를 막 들지도 못하고 시종 헤매다가 마지막 결승선에서 날라오는 탄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제대로 탔으면 충분히 대가리까지 칠 수 있었던 그 복귀 내용이 있어요. 그 뒤로 인기마로 팔리고 깨지고 또 가서 깨지고 안 가서 깨지고 계속 그런 패턴을 보이다가 2월 18일 경주를 보니까 마지막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거리 적성이 짧은 추임마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지금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배당마는 9번마 로열 정상 이거 주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마 거의 안 팔릴 그런 상황 같아요. 거의 뭐 종합집 백판 수준이 될 것 같은데 9번마 로열 정상도 폭탄 배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4번마 베스트 캠프라는 마필도 제가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마필입니다. 12월 11일 날 8.2배를 압축 막건 때려 먹었고 또 1월 18일 날도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죠.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제가 완전히 꺾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지 못하고 모래를 맞으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강민이 생각했던 대로 직전 경기도 인기 2위로 팔렸습니다만은 매가리 없이 깨져버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마 베스트 캠프, 4번마 베스트 캠프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이거는 더 뜁니다. 더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안 팔리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까지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1000m이기 때문에 4번마 베스트 캠프도 이편성에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복병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인기 마필들 얼레벌레 팔리는 마필들 많습니다만 강민이 좀 배당을 째려보는 복병마는 4번 베스트 캠프 그리고 9번마 로열 정상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월 16일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는 1번마 우주스타 그리고 8번마 빅토리 드라운이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순으로 9번마 리사, 또 2번마 한남누키, 4번마 애니나인 뭐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데 1번마 우주스타는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월 17일 데뷔전에서 강공우지 없이 대충 타면서도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던 그런 복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직전 경주 실전 막건으로 노렸는데 뭐 널널하게 선의권 전개를 풀어가면서 널널하게 낙승을 거뒀던 마필입니다. 1번마 우주스타는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보셔야 되겠고요. 또 1200m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더군다나 1번 게이트까지 잘 뽑았습니다. 그래서 1번마 우주스타는 다시 한번 놓고 가는 축마다. 자, 문제는 후차권에서 이 8번마 빅토리 브라운과 9번마 리사 이 두 마리가 존 대끼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두 마리 모두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이 8번마 빅토리 브라운은 직전 경주 승부지 대가리로 놓고 13.3배를 때려 먹었던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빅토리 브라운이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래를 맞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전처럼 그렇게 외곽 선임을 딱 서서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 마필인데 오늘은 직전만큼 그렇게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을까? 그게 조금 그림이 직전보다는 좋지 못한 상황인데 깜빡이로 팔리고 있고요. 9번마 리사도 직전에 10.8배를 압축 맞건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2월 24일 날은 인기 1위로 팔렸어도 제가 무조건 꺾었죠. 물론 공백기가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세게 읽어주지도 않았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전개 상황이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을까? 그걸 좀 걱정을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기는 뭐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는 상황에서 자력으로 입상을 차지한 거고요. 근데 오늘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자, 여기서 외곽에 있는 8번, 9번 이런 마필들은 일단 선두권 전개를 편안하게 풀어가야 더 뛰는 마필이고 안쪽에 있는 2번 한남루키가요. 이게 2월 10일 경주에서
거의 뭐 착착 큰 착지 없이 우르르 뭉쳐 들어왔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전 경주도 이게 배당팔에 바람을 좀 많이 불었는데 직전 경주는 강민이 이걸 세게 안 봤어요. 왜냐면 2월 10일 경주에서 뭐 2차권에서 목차, 뭐 반마신차, 4번에 3마신차 경주 내기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외곽 게이트에서 얼마나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끝걸음을 남겼죠. 자, 오늘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이 볼 때 여기서 제대로 물면 2번 한남 루키가 선행까지도 뽑아 나설 수가 있어요. 기본 스피드는 절대로 밀리지 않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안 간 거기 때문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2번 한남 루키 오늘은 안쪽 게이트에서 승부 타이밍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4번 애니나인이 예전 사이즈로 보면은 여기서는 뭐 충분히 대고도 남는 마필인데 예전에 뭐 1400도 한 바퀴 뺑 잡아 돌았던 마필이죠. 그리고 작년 1월 10일 경주에서 출전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백기가 길었죠. 1년이 훨씬 넘는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 3월 3일 경주에서 대충 탐색을 했습니다만 기본 스피드는 절대로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 승부 타이밍을 읽어줘야죠. 그래서 4번 애니나인 요거 봐야 됩니다. 원래 이게 예전에 6조 마방이 있었던 말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4번 애니나인을 이제부터는 실전 막건으로 갑니다. 지금 8번, 9번이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좀 배당 막건으로서는 중배당을 노려볼 막건은 2번 한남 루키와 4번 애니나인 이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1번 놓고 2번 4번 1 놓고 2번 4번 1 놓고 2번 4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월 16일 일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짭짤한 중배당, 중고배당 막건을 공략하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 마필들과 복병 마필들의 능력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자,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당일 인기마는 문성의 6번마 컴플리트 위너, 또 7번마 점입가속, 3번마 스타파워, 4번마 현무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그 외에도 좀 눈여겨볼 복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번마 라이너 같은 경우도 기본 스피드가 빠른 마필인데요. 최근에 계속 주행 습성을 변경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1번 게이트 너무 잘 뽑았어요. 또 1000m 경주거리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도 선두권에 묻어가는 전개를 조심하셔야 되겠고 3번마 스타파워가 3착으로 승분하긴 했습니다만 직전에 뛰었던 그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2편성에서는 역시 쫓아가는 전개로 한 발을 더 쓸 수가 있어요. 감량 이점이 좋고 오늘은 1000m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4번마 현무는 직전에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지만은 강민이 그냥 꺾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곽 게이트가 정말 불리한 조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 5번마 여이킹이라는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제대로 뛰지 못하는 주행 악벽이 심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 경주까지만 하더라도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고 뒤로 확 쳐졌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전 경주는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도 자력 입상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이미 29전을 뛴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거 무시 못하죠. 6번마 컴플리트 위너라는 마필은 1월 8일 경주에서 기습 선행을 나서면서 그대로 버티면서 자력으로 고배당 폭탄배당 290배 복승시 290배를 터뜨렸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또 선행 의지가 없어요. 그냥 쫓아가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전력 변화를 꾀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또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에요. 문세영 기수 안장이고 7번마 점입가속이라는 마필은 작년 12월 달에 결승선 전방에서 진로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진로가 막히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2차까지도 올 수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마필입니다. 놓고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마필, 선입권에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마필로서는 7번마 점입가속 봐야 되고요.
8번마 펄킨이라는 마필은 계속 좀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 있어요. 특히 12월 25일 경주에서 3차권에서 우르르 뭉쳐 들어오는 경주 대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1000m고요. 자, 이래저래 지금 가능성 있는 마필 많습니다. 10번마 뉴돌풍이라는 마필도 이것도 계속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어요. 지금 공백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요것도 좀 게이트가 지금 외곽이라서 이번이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은 그동안 복귀 내용을 그 전에 보여줬던 복귀 내용을 보면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요. 자, 이래저래 지금 이번 5경주가 상당히 어지럽고 난타전인데 강민이 여기서 고배당 충마를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마,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 중에서 좀 확실하게 여기서는 놓고 사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거리가 1000m기도 하고 또 최근에 복귀 내용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무조건 가야 되는 아주 이빠이 가야 되는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가는 말을 놓고 중배당과 중고배당 맞건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때리는데요. 강민이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마필은 딱 4마리예요. 딱 4마리 안에서 맞건 조합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짭짤한 배당, 중고배당 맞건 강하게 노리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4월 16일 부산 중계 2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혼전 편성이에요. 지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마필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9번마 끝판에이스, 7번마 제도약의 반석, 10번마 초등스카이가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 안쪽에 1번마 최강포리스트나 2번마 백만돌이 이런 마필들도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9번마 끝판에이스라는 마필은 직전 데뷔전에서 자력 입상입니다.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김도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대가리를 쳤다. 김도현 기수는 언제 입상을 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김도현 기수는 한동안 말을 안 타다가 직전이 아마 복귀전일 겁니다. 이 김도현 기수가 복귀전에서 바로 대가를 쳤는데 오늘도 또다시 김도현 기수를 불러서 태웠다. 뭐 가라 마라 뭐 하겠습니까? 무조건 가는 거지. 근데 이게 9번마 끝판왕이 여기서 가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살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선 선행은 어렵다고 보죠. 바로 옆에 10번마 초등스카이, 10번마 초등스카이가 초반 스피드는 가장 빠릅니다. 직전 경기는 10주 만에 공백기가 있었고요. 좀 경합 전개를 풀어가면서 깨졌습니다만은 오늘은 선행을 뽑아 나설 수 있는 그림이고요. 7번마 제도약의 반석이라는 마필이 얼레벌레 배당판에 좀 바람을 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 직전에도 이게 깜빡이로 팔렸지만은 강민이 정말 불안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보여줬던 2월 12일 날 보여줬던 내용이 좀 외곽을 돌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잖아요. 그리고 1300에서 거의 뭐 뽕을 뽑다시피 그렇게 하고 깨졌는데 이게 또 지금 여기서 인기마로 팔린다. 이거는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민은 이 마필을 뭐 개인적으로 센 말로 평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좀 배당이 나오면은 2번마 백만돌이나 4번마 질주대장, 4번마 질주대장은 12월 달 경주에서 강민이 7.9배를 딱 한방 맞건으로 압축 맞건을 찍어 먹었고요. 그리고 12월 17일 날도 어부지리가 아니고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직전 승군전에서는 상대들이 너무 강해서 좀 안 봤거든요. 또 외곽 게이트가 불리한 조건이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배당마라서는 4번마 질주대장, 안쪽에 2번마 백만돌이는 뭐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사실 별 볼 일이 없거든요. 이게 2월 19일 경주에서 상대적으로 좀 전개가 잘 풀린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에는 쳐다보지 않았던 마필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 2경주는 은근히 혼전인데 일단 인기마 중에 7번마 제도약의 반석은 강민은 그래서 뭐 대끼리 내지는 준대끼리 팔리겠습니다만은 세게 읽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번마 초등스카이와 9번마 끝판에이스, 10번, 9번 그리고 배당마라선 4번마 질투대장. 자, 우선 주목해야 되는 마필이 이 3마리 10번 초등스카이, 9번 끝판에이스 그리고 4번 질주대장까지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4월 16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마필이 7번마 스칼렛 위치, 7번마 스칼렛 위치가 되겠는데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나올 때마다 실전 마건으로 강하게 노리는 마필입니다. 12월 25일 날 대가리로 놓고 11.8배 압축 마건 때려 먹었고 2월 11일 날도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마필. 직전 3월 18일 경주에서도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액면 그대로를 인정하고 공략했던 마필이에요. 7번마 스칼렛 위치라는 마필은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이 스칼렛 위치의 모마, 이 자연주의죠. 이 자연주의의 자마들이 잘 뛰는 마필들이 많아요. 이미 뭐 1군까지 올라갔던 샤마쇼라든가 또 유성신화라든가. 그리고 이 부산 경마장에서 그 21조 마방에 있었던 이 3전 3승을 달렸던 마필 천의 무봉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뭐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정말 많이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경주마 생활이 좀 짧았어요. 3번밖에 안 떴고 3번을 다 대차로 낙승을 거뒀던 그 천의 무봉. 그 천의 모범과 이 스칼렛 위치가 목의 형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7번 스칼렛 위치는 제가 직전 경주도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뭐 무조건 더 뛰는 마필이다. 보여준 액면보다 앞으로 보여줄 게 더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편성에서는 그냥 인정입니다. 지금 뭐 7번 스칼렛 위치를 빼고는 도무지 뭐 배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번 스칼렛 위치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자, 후차권 참 깝깝해요. 지금 뭐 딱히 쳐다볼 마필이 없어요. 1번마 액통가야나 2번마 라이브 파워나 또 뭐 4번마 슈퍼문 그리고 11번마 대장박 10번마 가속돌풍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후차권에서 진짜 믿을 놈이 없어요. 진짜 믿을 놈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정말 좀 깜빡이를 여기서 인정을 해야 되느냐. 강민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깜빡이는 11번마 대장박이 깜빡이로 팔리겠죠. 근데 2월 17일 경주에서는 거리 손해가 좀 많아서 3착에 머물렀던 마필이고 그리고 2월 11일 경주에서 수아라 천왕을 이겼는데 천왕을 이겼는데 그때 내용이 수아라 천지죠. 수아라 천지를 이겼는데 그때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승분전에 3차까지 왔는데 또 외곽을 돌면서도 마지막 뚝심이 나쁘질 않았어요. 그래서 초반 선행을 노릴 마필이 지금 뭐 딱히 선행마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껏 해봐야 뭐 10번마 가속돌풍이나 또 6번마 굿모닝 퓨전 뭐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조금 더 빨라요. 하지만 7번마 스칼렛 위치도 서두로서 선입전개로 끌어갈 수 있는 조건이고 11번 대장박도 외선에서 붙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 11번이 깜빡인데 깜빡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경주로 보여지네요. 뭔가 대한마건이 있을까? 그거는 좀 현재까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는 뭐 딱히 지금 살아나는 걸음이 없어요, 다들. 그래서 7번 스칼렛 위치와 11번 대장갑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깜빡이를 인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대한마건을 찾아야 될지 요거는 좀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액면만 놓고 본다면은 7번, 11번 깜빡이도 가능한 레이스다라고 판단됩니다. 4월 16일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댄싱스타, 5번마 찰나의 주인, 7번마 천하통일, 8번마 슈퍼짱짱이, 또 2번마 차터드 드림, 더 나가서는 뭐 4번마 부경돌풍 뭐 이런 마필들까지 배당판에 바람을 불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이번 중계 3경주에서 강민이 노리는 관심 마필은 딱 두 마리입니다. 안쪽에 1번마 댄싱스타와 7번마 천하통일입니다. 뭐 나머지 마필들도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어요. 8번 슈퍼짱짱이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달에 52.7배를 승부 마건으로 조져 먹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전부라고 봅니다. 제가 직전 경주까지도 좀 노려봤는데 걸음이 나오질 않아요. 걸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상대들이 좀 강하다고 판단되고 또 5번마 찰나의 주인이라는 마필도 뭐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것도 이번에는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직전에 뛰었던 경주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자력 승부는 역시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앞선이 뭉개져야
올 수 있는 마필인데 과연 여기서 앞선이 무너질 수 있느냐, 그걸 살펴봤을 때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죠. 반면에 1번마 댄싱스타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는데 직전에도 뭔가 결정타 한 발이 부족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11월 달에 그 10 경주 그 3세마 라이벌 매치 하는 그 10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200이었는데 베르디도 포모로를 이긴 거예요, 이 마필이. 그러면서 3차까지 오면서 3복승 999를 터뜨렸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자, 그 뒤로 계속 관심권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조건까지 된다. 당연히 배팅권으로 가져갑니다. 이거는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강민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 놈이고, 7번마 천하통이란 마필이 직전 출전 공백이 길었어요. 10주 만에 출전 공백이 길었는데 이 천하통이란 마필은 휴양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5월 20일이죠. 작년 5월 20일 날도 강민이 대가리 놓고 4.6배 그냥 단톡 막건으로 찍어 먹었고, 그 전에도 들어올 때마다 강민이 챙겨 먹었던 마필인데요. 이제 출전주기 정상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1200 거리 경쟁력 충분하고 오늘은 뒤에서 놀지 않습니다. 오늘은 서둘러서 선입전개를 끌어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1번마 댄싱스타와 7번마 철화통일이 이 두 마리가 다른 마필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대한마권으로 3착 대한마권을 찾아본다면 그거는 좀 현재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 1번 7번이 깜빡이로 팔릴 상황인데 아주 심한 저배당은 아닐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깜빡이라도 한 대여섯 배는 나와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1번 7번 인기바이오 두 마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월 16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목하는 마필이 8번마 예상 백승인데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인기 4위였을 때에 안 빠지는 충마, 묻지마 강축, 강력한 승부지 배팅의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마필. 예상 백승의 라이징 퓨처를 24.8배짜리를 강배팅으로 조져 먹었잖아요. 이 예상 백승이라는 마필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봤던 마필입니다. 작년 8월 달에도 강민이 그 신라화랑이라는 대가리를 세워놓고 그 최고의 40배를 넘는 배당을 일단은 적중을 하면서 고배당으로 가져갔던 마필이 예상 백승이거든요. 근데 신라화랑에 예상 백승이 들어왔으면은 그때 배당이 320배였습니다. 320배. 그 320배를 1-3착으로 깨졌던,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계속해서 타이밍을 재오다가 직전 경주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려서 따뜻하게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8번마 예상 백승이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직전에 선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꺾지 않습니다. 이거는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8번마 예상 백승을 인정을 하고 후착을 찾는데요. 자, 문제는 후착권에서 어설프게 팔릴 마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뭐 깜빡이 내지는 준 대끼리로 팔릴 마필도 사실 여기서 믿어 못 믿어 하는 마필입니다. 자, 후착이 쉽지가 않아요. 후착에서 쉽게 인기바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확실하게 믿고 들어가는 대가리 서 있어요. 8번만 예상 백승을 놓고 가는데 후착권에서 중배당 압축 막건 딱 두 방 갑니다. 한 방 조지고 한 방 받칩니다. 때리고 받치는 막건으로 딱 두 방이면 중배당으로 깔끔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 크게 고배당을 노리는 레이스는 아닙니다만은 때리고 받치는 중배당 승부권 강하게 노리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4월 16일 일요일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9번마 바람의 흔적, 6번마 도쿄블루, 7번마 신흥킨, 8번마 최강용사, 더 나가서는 1번마 새벽바다,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 경주예요. 1번마 새벽바다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12월 9일 경주에서 대가리를 놓고 17배짜리를 기분 좋게 적중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3차까지 왔는데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전력으로 평가는 됩니다. 하지만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6번마 도쿄블루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선행을 나서질 못했어요. 그리고 외곽을 좀 크게 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왔는데 뭐 경주 내용적으로 전혀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고요. 자, 이 마필은 올드 패션드의 자마죠. 그러니까 혈통적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고요. 7번마 신흥킨이라는 마필이 직전 도쿄블루를 이겼는데 안쪽 펜스를 파고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최단거리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뛰어도 도쿄블루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는 조금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000m 늘어난 경주 거리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도쿄블루가 직전처럼 그렇게 외곽 전개를 하지 않고 오늘은 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나서는 도쿄블루는 7번마 신흥킨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 신흥킨이 인기마로 팔리지만 6번마 도쿄블루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8번마 최강용사는 직전 경주 정말 열심히 타고 그렇게 깨진 건데, 야, 이거 참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게 좀 강민이 좀 실점 맞고 노렸던 마필. 그 전에 2월 3일 경주에서는 인기마로 팔렸어도 그냥 꺾었던 마필인데 직전에는 좀 배당으로 노렸다가 3차게 머물렀는데 상대적으로 정계운이 좀 많이 따라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추입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9번마 바람의 흔적이라는 마필이 그동안 계속 좀 헤매다가 최근 경주에서 반짝 살아나는 거랍니다. 직전 경주도 어부지리가 아니고 자력 우승을 차지했는데 얼마나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강민이 볼 때 여기서 초반 선행은 6번마 도쿄블루, 6번마 도쿄블루가 초반 선두력은 더 빠르다라고 판단됩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추위권에서 7번, 8번보다는 앞선에 전개하는 6번마 도쿄블루와 9번마 바람의 흔적이 전개 상황으로 조금 더 유리하다. 이 중에서도 6번마 도쿄블루는 강민이 데뷔전부터 노렸던 마필인데 이건 무조건 더 뛰는 말로 봅니다. 혈통적 기대치도 충분한 마필이고 생김새도 좋아요. 그래서 6번마 도쿄블루를 놓고 6번 도쿄블루를 인기 봐주기에는 가장 좀 세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9번마 바람의 흔적, 그리고 뭐 7번, 8번 이런 마필들은 좀 현장까지 고민이 필요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월 16일 일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능력 편차 크지 않은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레이스인데요. 배팅의 포인트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세워놓고 공략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마 깜빡이는 7번마 나트랑, 11번마 과천의 암성이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그 다음 손으로 1번마 제라한, 또 5번마 컴백 플로리다나, 또 8번마 꿈의 클럽, 또 9번마 에클러 휴머, 뭐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강민의 관리 마필 출전하고 있죠. 이 7번마 나트랑, 7번마 나트랑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 강민이 묻지마 대가리 인기 5위였는데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나트랑을 대가리로 놓고 과천의 함성, 지금 같이 뛰는 마필이죠. 외곽에는 11번 과천의 함성을 승부 막건으로 아주 이빠이 조져가지고 쌍승식이 24.7배 이빠이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7번마 나트랑은 2월 18일 경주에서 깜빡이로 팔려도 꺾었어요. 왜냐하면 1700 경주거리는 어렵다라고 봤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 처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선 전방에서 추입 시점에서 진로가 막혀서 주춤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도 강민이 의심을 하지 않았던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부담력이 3.5kg 늘어난 조건입니다. 물론 더 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오늘은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외곽에 있는 11번마 과천의 함성이라는 마필도 24.7배 직전 경주 조져 먹었고, 또 2월 12일 경주에서도 대가리를 놓고 강하게 때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도 부담 중량이 지금 1kg 늘어났고요. 그리고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 넉넉한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경주도 7번, 11번이 깜빡이로 팔리겠습니다만 요 두 마필 중에 강민이 충마로 놓고 가는 말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안 빠진다고 확신하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들어올 때는 확실하게 의지를 밝혀들었고 또 빠질 때는 인기마로 팔리든지 말든지 확실하게 삭제 처리해드렸던 강민의 관리 맛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배팅 찬스고요.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판때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배당 가치도 충분하다. 강민의 관리 맛필, 승부지 대가리, 안 빠지는 축마 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맞건 강하게 들이댑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짭짤한 배당으로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공략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4월 16일 일요일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6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아데르 축제, 5번마 영광의 헌터, 또 6번마 포나인즈, 4번마 환타스틱 조이, 3번마 자유대로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 경주인데요. 1번마 아데르 축제가 1번 게이트 잘 뽑았고요. 또 1600m 줄어든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판단은 됩니다. 자, 그런데 3월 5일날 뛰었던 그 상대가 강하진 않았죠. 이 제나랄에게 졌는데 제나랄은 지난주에 또 깜빡이로 팔리고 바닥을 쓸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번마 아데르 축제가 여기서 인기 1위로 강축으로 팔리는 상황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번마 영광의 헌터라는 마필은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 그때 월말 경기로 기억이 나는데 그 보렐리 기수가 면허정지 12개월을 처먹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뒤로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데 2월달 경주에서 이게 대충 타고 착순권에 5착을 들어왔죠. 그러니까 바로 마방을 옮겼어요. 원래는 이게 2조에 있던 마필인데 2조에서 마방을 옮기고 직전 경주에서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들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마 영광의 헌터도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으로 보고요. 4번마 판타스틱 조이라는 마필은 뭐 김태균 기수가 2번 연속으로 끌고 들어왔을 정도로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유봉벽 마방이 데뷔전 승부가 그렇게 강한 마방이 아니잖아요. 신마 승부가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데뷔전과 데뷔 이전째 또 직전 경주까지 3연타를 때렸다는 것은 이거는 예사롭지 않은 행보거든요. 그래서 4번 판타틱 조이도 관심권이고요. 3번마 자유대로를 강민은 계속 좀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 마필이 3번마 자유대로인데요. 최근 연투를 했습니다마는 뭐 경주 내용이 월등하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덜 팔릴 것 같아요. 한 5위권 이렇게 팔릴 것 같은데 요거 안 팔리면 또 봐야 되는 말이 맞습니다. 1600m의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최근 상승세가 좋아요. 꾸준하게 뛰는 그 상승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죠. 그래서 이번 5경주도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일단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경주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1번마 아데르 축제나 또 5번마 영광의 헌터, 또 6번마 포나인즈 이런 마필들보다는 오히려 3번마 자유대로나 4번 판타스틱 조이 이 두 마필의 배당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레이스다라고 판단됩니다. 4월 16일 일요일 9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2000m 별정 비영 경주 헤럴드 경집의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입니다. 외곽에는 10번마 클린업 조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나올 때마다 강축마로 의심하지 않는 녀석입니다. 10번마 클린업 조이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대가리로 놓고 때립니다. 제가 유일하게 딱 한 번 이 클린업 조이를 꺾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작년도 작년 그 부산 경마장에 내려갔을 때 부산 광역시장배 대상 경주를 치르러 작년 여름인가 부산 경마장에 내려갔을 때에 그때 강민이 딱 한 번 이걸 꺾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클린업 조이라는 마필은 스타트가 빠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끝번 신청을 하고 스타트가 좀 늦어도 중속으로 끌어올려서 선두권 외곽까지 딱 붙여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작년 여름에 부산 광역시장배에 출전했을 때는
끝번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5번 게이트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전개 상황을 정말 불안하게 봤기 때문에 제가 꺾었고, 그 외에 나머지 경주는 강민이 나올 때마다 대가리로 의심하지 않는 마필. 이 재작년 그러니까 2015년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이게 3착을 왔거든요. 그때도 강민 좀 노렸다가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나서 3착인 것 같죠. 그 볼드킹즈와 또 금포스카 이 두 마리를 강민이 강하게 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클럽 조이를 대가리 놓고 가는 바람에 또 배당을 놓쳤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뭐 작년도 그랑프리 대상 경기에서 뭐 널널하게 대가리 친 마필이고, 10번마 클럽 조이는 지금 부담중이 59kg인데요. 이번 경주가 별정 B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팅에 따라서 부담 중량이 매겨지다 보니까 클럽 조이가 직전보다 1kg를 지금 덜 받았어요. 그리고 직전에 클럽 조이에게 많이 졌던 스트롱로드는 오히려 부담정을 5kg나 더 늘은 거예요. 부담정이. 그러니까 조건 자체로만 놓고 보더라도 10번마 클럽 조이는 여기서는 뭐 도무지 꺾을 수가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10번마 클럽 조이는 인정하고 후착을 찾는데, 자, 후착이 참 깝깝해요. 깝깝한데 강빈이 여기서 딱 한 방 봅니다. 딱 한 방 보는데, 여기서 깜빡이로 팔릴 마필이 지금 3노커나 5번마 신조대엽 뭐 이런 마필들이 깜빡이로 팔릴 그런 상황인데, 강민이 한방 주력으로 노리는 마필은 요 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한 방을 때리는데 중배당 맞고, 어차피 강축이 서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 번 지금 뭐 다 뭐 3배, 4배, 5, 6, 7배 이렇게 빨갱이 배당이 쭉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사실 구분이 그렇게 뭐 심하지 않은 그런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 와중에도 좀 배당마로 한방마권을 강민이 째려보고 있고, 고배당 복병마로서는 9번마 베스트런 요거까지 관심권으로 갑니다. 9번마 베스트런은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2000m 레이스에서 55kg의 부담 중량인데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늘 전개 상황도 베스트런이 잘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마로서는 9번 베스트런을 뭐 때리고 받치는 막건으로서는 베스트런을 좀 세게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 한방 막건은 중배당입니다. 중배당 한방 막건 뭐 현장까지 좀 살피면서 공략 할 수 있는 레이스로 판단됩니다. 4월 16일 일요일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호나 미군 14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3번마 반지의 제왕, 4번마 매치파워, 6번마 잔트가르, 그리고 5번마 가보갓장, 8번마 황급빛 지중해,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인기마 5마리 안에서 끝나는 레이스로 봐요. 자, 이 5마리 안에서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어느 쪽으로 때리느냐가 관건인데, 3번마 반지의 제왕, 3번마 반지의 제왕은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강력한 승부지 대가리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었어요. 그리고 10.3배,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실망스러운 배당이었습니다만 그래도 10.3배를 압축 막건으로 조져 먹었는데요.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없잖아요. 공백기 이후에 뭐 보여준 액면이 없지만은 예전의 사이즈를 생각해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필은 이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서 2등을 했던 마필이고, 코리안 더비에서도 이게 깜빡이로 팔리고 5등인가 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은 기본 사이즈가 세다. 1400 거리 정도 무난하고요. 직전 경주 이상의 걸음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3번 반지의 제왕을 다시 한번 노리고, 4번은 매치파워. 강민이 2월달에 7.8배 압축 막건 찍어 먹었고 직전 2000m를 뛰었던 마필. 줄어든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죠. 다만 늘어난 부담 중량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겠고, 5번마 가보갓장은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에는 인기 1위로 팔렸어도 꺾었는데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8번마 황급빛 지중해. 이것만 생각하면 참, 그냥 직전 경주도 이 황급빛 지중해를 놓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소심해가지고 이 황급빛 지중해를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왜냐면 이게 바로 1군에서 강등이 되자마자 조지는 그런 타이밍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고배당으로 추천드렸는데
그냥 에이스 천복 그냥 인정했으면은 되는데 뭐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어쨌거나 이 8번 황금표지 중에는 오늘 다시 승군전을 치르는 상황에서는 2번까지 좀 세게 읽어주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3번만 놓고 3번 반지장을 놓고 가는데 6번마 잔트가르 6번마 잔트가르가 줄어든 경주거리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 막건은 6번마 잔트가르로 갑니다. 그러니까 3번 6번을 기본 막건 3번 6번 기본 막건 그리고 4번 매치파워 5번 가문갓장은 현자까지 좀 고민을 해가면서 당일 배당 상황을 보면서 뭐 때리는 막건 받치는 막건에 선택을 하셔야 되겠는데 기본 막건은 3번 6번입니다. 3번 6번 이 두 마리를 강민은 좀 더 강하게 보고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월 16일 일요일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원래는 이번 10경주가 혼합 2군 1900m로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혼합 2군 경주가 깨졌어요. 그러면서 토요경마의 3군 경주와 이게 지금 분할이 됐어요. 국삼군 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7마리 단촐한 편성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2번마 불꽃왕자가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직전에 1700m 첫거리 도전에서 코차로 깨졌는데 뭐 경주 내용은 뭐 전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죠. 2월 12일 경주에서 메인 승부 경주로 절대 안 빠지는 강력한 대가리 강력한 쌍대가리를 놓고 불꽃왕자를 놓고 검령의 승부박건 58.6배짜리를 아주 이빠이 조져먹었습니다. 일요일 마지막 경기에서 대박으로 챙겨먹었던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불꽃왕자라는 마필이 최근에 그러니까 11월달이나 12월 17일 보여줬던 액면은 없잖아요. 근데 그 전 경주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작년 3월달에 골편 제거 수술을 받고 공백이 길어진 거 아닙니까? 공백기 위에 2번을 땡겨놓고 최근 3번을 때려 먹었는데 최근 3번의 경주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더 뜹니다. 다만 직전에 1700에서 이걸 충마로 놓고 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불꽃왕자는 내쪽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어서 안쪽을 파고 올라오는 추임마예요. 근데 1700 코너웍이 4번 꺾이는 거는 불안하다.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렸죠. 불안한 게 아니고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딱 그렇게 3차까지 깨진 거고 오늘은 1400 줄어든 경주거리. 여기서는 그냥 인정입니다. 그래서 2번마 불꽃왕자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자, 문제는 후착에서 지금 깜빡이로 팔리는 7번마 뮤진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꾸준하게 자기 흐름을 띄고 있어요. 1000m도 뭐 59초대 뛰었던 그런 기록이고 작년 여름에 강빈이 이 뮤진이 그 신라 그 초원의 창가죠. 초원의 창가. 초원의 창가에 뮤진이를 또 50배짜리를 아주 이빠이 조져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제가 이번 경기에서 이 뮤진이 깜빡이를 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게 일단 부담 중량도 3kg가 늘었고요.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 있는데 일단 선행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이 호루라기라는 마필이 순발력이 빠르고 또 무쇠라는 마필도 기본 순발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선행도 만만치 않은데 무엇보다도 지금 1400 늘어난 경주거래가 강민은 자꾸 마음에 걸려요. 이거를 뭐 깜빡이를 한 방을 딱 까자니 보여준 액면은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1400 경주거리다. 이거는 조심스럽습니다. 이 뮤진이가 거리 적성이 좀 많이 짧거든요. 그래서 1400은 장담하기 어려워요. 1200은 적정거리라고 판단됩니다만 1400m는 검증이 필요하다. 거기다가 오늘은 부담장까지 늘었다. 깜빡이로 팔린다. 7번마 뮤진이는 요거는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불안한 깜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마 불꽃왕자를 놓고 후차권에서는 강민은 딱 2방 보고 있는데요. 현장까지 가져가면서 웬만하면 뭐 한 방으로도 좀 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현장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대가리는 2번마 불꽃왕자 그리고 깜빡이로 팔리는 7번마 뮤진이는 믿기 어려운 인기 마필이다 라고까지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월 16일 일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배팅 강도 이빨 녀석 강하게 노리는 일요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 오늘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6번마 에이스러너, 5번마 플라잉 챔프, 11번마 페나코바, 9번마 그레이스시티, 그리고 3번마 브라이트캣,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11경주는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얼핏 보면은 인기마 깜빡이처럼 꼬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결코 쉽게 인기마 싸움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번마 에이스러너가 직전 경주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고 끝걸음에 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 하지만 그 전에 12월 11일 날은 인기 1위로 팔렸어도 강민이 책임지고 완전히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2월 5일 날도 배당판에 얼레벌레 바람을 불었습니다만 완전히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실전 막건으로 주목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2월 5일과 12월 달에는 꺾을 만한 이유가 또 분명히 있었는데, 강민은 이번 경주에서도 6번마 에이스러너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5번마 플라잉 챔프가 최근 상승세가 좋죠. 꾸준하게 뛰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깜빡이로 팔리는데, 오늘은 1400m 첫거리 도전이라는 것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곽의 11번마 페나코바, 11번 페나코바는 직전 경주에서 막판 뚝심을 살려내는 내용이 좋았는데, 이 페나코바가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선두권이 좀 뭉개져야 되는 정계 상황의 변수가 있어요. 자력 추입을 기대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정계운이 따라줘야 되는 추입마다라는 거죠. 자, 결국 마지막 경주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3마리 중에 강민이 충마로 놓고 가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병권에서 오늘은 1400이기 때문에 1200이 아니고 1400이기 때문에 막판 뚝심 살려낼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요 쉽게 저바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놓고 가는 대가리 세워놓고 갑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 시원하게 잘라들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오늘은 놓고 가야 되는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저배당 아니에요. 저배당 아니고 중배당을 기본 막건으로 조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계 변수에 따라서 중고배당 막건까지 강하게 노리면서 1호경마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주 두둑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호경마 유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민 내일 현장 예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